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률입니다. 남자 시청자분들 혹시 그 부부 싸움 하실 때마다요, 왜 난 항상 지는 느낌일까? 네. 말로 하면 항상 지죠. 그래서 가끔 막 주먹이 나올랑 말랑하죠, 남자들이요. 그런데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과학적으로 남자는 무조건 진다고 합니다, 부부 싸움하면. 첫째, 여자의 성대가요, 남자보다 짧아서 여자는 고음이 나오고 소리 에너지가 크답니다. 그래서 쨍쨍 이 목소리가 울립니다. 거기에 일단은 주눅이 듭니다, 남자는. 둘째, 남자는 말을 생각할 때 이 좌측 뇌만 사용합니다. 하지만 여자는 양쪽 뇌를 다 사용한답니다, 과학적으로요.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남자는 그래서 순간적으로 100에서 500단어를 생각하는데 반해 여자는 1000에서 1500단어, 3배 이상 차이가 나네요. 마지막으로 여자의 신경세포 수가요, 남자보다 10%나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억력이 여자가 뛰어나답니다. 과학을 알고 나니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냥 실력이 없어서 진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지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냥 지십시오. 박종진의 캐도남마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최단시간에 최고의 이 판매량을 기록한 책, 안철수의 생각. 이거 철수의 생각했으면 더 멋있었을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대 좌파 운동권의 생각이 담겼다, 이 책에는. 그리고 젖비린내 난다, 이렇게 지난번에 나와서 엄청 또 여론에, 그리고 나서 문매를 엄청 맞은 것 같습니다. 자, 거침없는 평론. 윤창중 칼럼 세상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댓글이 한 800개, 790 몇 개 이렇게 달렸죠. 네네. 여론의, 젖비린내 났나, 요 한 단어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론의 문매를 맞았다는 표현은 잘못된 겁니다. 그렇습니까? 네. 저를 무자비하게 난폭하게 비난하는 악플도 많았지만, 젖비린내 난다, 구상유치다, 구상악취다, 20대 좌파 운동권의 생각을 담았다라고 평가한 데 대해서 격렬하게 지지성원한 독자도 많았습니다. 한 몇 퍼센트, 몇 퍼센트 정도? 그 퍼센트까지는 제가 일일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계산할 수 있는 시간은 저기는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는 국민이 많구나 하는 걸 느끼는데, 덧글이 윤창중 칼럼 세상에만 790 몇 개 붙은 것뿐만 아니라 제 칼럼을 이렇게 퍼가는 이른바 보수파 인터넷 매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뭐 700개, 800개가 숱하게 달라붙었죠. 제가 지금 몸을 두드려 맞은 듯한 느낌인데. 잠을 좀 못 주무셨습니까?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잠을 잘 자는데, 예컨대 저에 대해서 위해를 가야겠다라고 아주 협박. 그렇죠. 구체적으로 다는 악플도 많이 있었죠. 그렇게 협박 댓글 받으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저는 언론인으로서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굳이 개의치 않고, 언론인, 저널리스트, 칼럼니스트로서의 업보 아니냐, 피할 수 없는 숙명 아니냐, 글을 쓰는 것은 저의 숙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편하게 가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중립으로 이렇게 눈치 보면서 중립으로 쫙 이렇게. 저는 글을 쓰는 것이, 저는 국가에 대한 애국이라 보는데, 그 애국은 뭐냐, 소위 말하는 시류에 편승하는 게 아니라, 시류와 영합하는 게 아니라, 제 나름의 소신을 분명히 말씀드려가지고 한 명의 국민이라도 생각을 바꿔놓는 거. 그래서 저는 평소 소신이 세상을 바꾸려면 글을 써야 한다, 또 방송에 나와서 말해야 된다 라는 소신을 갖고 있죠. 안철수 원장이 그 힐링 캠프라는 화제의 예능 프로에 출연했습니다.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소감이 어땠습니까? 저는 한마디로 안철수 교수는 대통령 깜부터 아니다 라는 저의 판단을 이번에 힐링 캠프를 지켜보면서
저는 더욱 굳히게 됐습니다. 어떤 면을 보고 했어요? 네, 구체적으로. 대통령감이라는 건 말이죠. 네. 이런 겁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 대통령이라는 일국의 최고 국가 지도자가 네. 고독한 결단, 포탄이 쏟아지는 그 포화 속에서 고독한 결단을 내리려면 이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네. 이 통찰력의 얕음, 이 영어로 말하면 쉘로우네스, 통찰력의 얕음을 저는 절절히 느꼈고, 네. 소위 말하는 안철수 교수가 갖고 있는 그 인기 유지 비결을 네. 다시 한번 저는 확인했습니다. 뭡니까? 인기 유지 비결. 겉으로는 아주 부드러운 인상, 또 부드러운 어투, 하하하하 웃으면서 하는 그런 아주 마음씨 좋은 그런 인상 속에, 그래서 그런 인상 때문에 언제든지 소통이 가능하고 또 여백의 미가 있고, 네. 하지만 실은 본인의 속내를 끝까지 가리고 말하지 않고 위장하는 소위 말하는 인격의 다중성, 네. 인격의 다중성, 이 멀티플리서티, 이 통찰력의 얕음과 인격의 다중성이라는 두 키워드를 저는 힐링 캠프를 지켜보면서 끊임없이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의 속내가 도대체 뭔지를 읽을 수가 없다, 이런 뜻이죠. 알 수가 없고, 네. 겉으로는 되게 좋은 아저씨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과연 국가를 책임질 수 있는 국가관과 통찰력이 있느냐, 그것이 저렇게 얕을 수가 있느냐. 정치적 철학의 깊이,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재함, 네. 이런 것들을 기자 30년 하면서 배웠던 그 관상적 어떤 그 통찰력으로 봤는데 아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가 지도자에게 필요한, 요구되는 덕목, 그건 역시 통찰력이죠. 네. 그리고 국민들한테 명쾌한 자신의 철학과 가치를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을 이끌고 가는 그러한 리더십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안철수 교수는 뭐라 했냐? 우리 사회가 낭떠러지에 떨어졌다. 자, 이것은 분명히 말하면 연애 오락프로입니다. 네. 소위 말하는 개그맨들이 나와서 개그맨들과 어떤 게스트가 네. 서로 찍고 까부는 네. 연애 오락 프로, 예능 프로 아니겠어요? 네. 근데 거기에 나와가지고 우리 사회는 낭떠러지에 떨어졌다. 심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밌는 얘기. 안철수 교수가 이게 연애 오락 프로라는 걸 모르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분명히 알면서도 정말 대한민국에 대해서 열받게 만드는 말이죠. 이른바 취직난이라든가 장래 문제에 대해서 머리가 경련을 일으키고 있는 지금 우리 청년들 향해서 우리 사회가 낭떠러지에 떨어졌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좋다 이거예요. 대한민국이 지금 망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망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단순히 얘기만 할 게 아니라, 그렇게 말초신경만을 자극하는 얘기를 할 게 아니라,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은 거기에 대한 해법까지도 분명히 내놓아야 됩니다. 지금 왜 망하고 있는지. 왜 망하고 있는지. 뭐가 문제인지. 네. 그리고 내가 이 망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어떻게 내가 구제하겠다. 라는 분명한 철학과 분명한 청사진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 어떻게 구제하겠다 힐링 캠프에서 얘기 안 했습니다. 저는 참고로 그 프로를 못 봤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평화다? 네? 네. 뭐 조금만 복지를 얘기해도 포퓰리즘을 얘기한다? 이런 식으로 그 아주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말이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시청률이 높았다는 얘기인데, 저는 시청률이 높은 이유를 전 두 가지로 봅니다. 네. 과연 안철수 교수가 이번에 대선 출마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정령껏 이번에는 참 말을 할 것인지, 그 장면 하나를 지켜보기 위해서 국민들이 지켜본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좀 안타까운 거예요. 어떤 불쌍한 거지, 정말. 근데 끝까지 말을 안 하고 아직도 고민 중이다? 신비주의적인 모습으로 결국은 끝까지 이야기를 안 하셨군요. 네. 그러면서 허허허 웃는 거?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세계 경제 10위권의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뽑는 대선이라는 것은
인기 연예인을 뽑는 게 아니에요. 네? 인기 영화배우 출신, 바로 옷 갈아입고 나온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다가 임기도 마치지 못한 나라가 필리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같이 이렇게 지금 정치부 기자나 국민이나 지금 우리가 인기인을 뽑아가지고 인기 투표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나라를 잘 이끌어갈 사람을 제대로 뽑아야죠. 그걸 검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나와서 내가 대선에 출마하겠다라는 말 한마디라도 분명히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일이 이제 뭐 얼마 안 남았죠. 5개월도 안 남았잖아요. 네. 검증할 시간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질 시간을 끌고 있다,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이건 검증할 시간을 가급적 줄여가지고 패권을 날로 먹겠다라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네?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안철수 교수가 어제 힐링 캠프에서 나는 내 의도를 숨긴 적이 없는데 기자들이 숨긴 의도를 상상하고 있다. 상상을 뭘 상상을 했습니까? 네? 얘기 안 한 거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답답해했죠. 답답해했죠. 네. 그 전략을 우리가 지금 네.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안철수 교수의 인기가 뜬 게 2009년 6월입니다. 무릎팍도사. 네. 강호동 개그맨 강호동의 네. 무릎팍도사에 나가서 지지도가 올랐던 거예요. 네. 자, 2009년 6월, 오늘 며칠입니까? 2007년 7월 3년. 3년 예. 됐네요. 3년 지금 1개월이 됐어요. 네. 3년 1개월 동안 안철수 교수가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국민들한테. 무엇을 상상하지 말라는 겁니까? 네? 상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네,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낭떠러지. 네. 낭떠러지 떨어지면 왜 낭떠러지 떨어지고 있는지 그 분석을 해내야 되고, 정치 지도자는 분석만 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개탄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책임질 수 있는 해법을 내내야죠. 아니면 그런 얘기를 하지 말고 힐링 캠프에서 초지일관 예능만 하던가 말이죠. 그래도 그 힐링 캠프에 다른 대선 후보들이 못 나가서 안달이던데요. 그게 소위 말하는 대한민국 정치의 척을 말하는 겁니다. 국격을 말하는 겁니다. 어느 나라가 민주주의 같은 하는 민주주의 국가 같은 국가가, 나라 같은 나라가 대선 5개월 코앞에 두고서 네? 연애 오락풀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민주주의가 이래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유리한 얘기만 하는 거죠. 왜냐면 네. 날카롭고 조지는 얘기, 이런 얘기는, 그런 얘기하는 이런 시사 프로에는 나올 수가 없죠.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혹시나 조금이라도 마이너스 되고 말 실수하면 다 기사화되니까. 네. 좋은 얘기하고, 지금 준비된 얘기하고, 녹화하고, 이런 거는 녹화한 거죠. 안철수 교수는 언론과 단 한 번도 정식 인터뷰를 안 해봤고, TV 토론에도 한 일이 없고. 자, 그럼 뭡니까? 연애 오락 프로라는 게 몇 시간 찍어가지고, 거기다가 음악 집어넣고, 자막 집어넣고, 화면 늘리고, 다시 보기 하고, 이래가지고 시청률 올리는 거 아니겠어요? 실수한 거 빼고. 실수한 거 빼고. 그렇지 않겠어요? 실수한 것도 아주 재미있게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제가 지금 방송 스태프들에 대해서 무슨 제가 그 어떤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60분 방송이면 그 이상 찍죠. 네. 그 이상 다 찍어서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자를 거 자르고 뭐 이렇게 하죠. 녹화라는 거. 방송 프로그램도 솔직한 말씀이 생방송을 나가야죠. 네? 솔직한 얘기가 생방송도 가공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네. 쾌도란마는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가공의 안철수의 가공 부분을 보고서 투표장에 나간다? 안철수를 지지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한다? 무책임한 겁니다. 네. 네. 그토록 잠이 쏟아지는 걸 참으며 기다렸는데 여전히 고민 중이라니 거기서 무너지셨군요. 저는 기대가. 그랬습니다.
네. 저는 정말 뭐 재미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 프로 자체가 저 같은 정치 칼럼니스트로서는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치열한 통찰력, 국가관도 제치지 않고 있고 그저 인기 연예인처럼 이미지 관리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면서 잠이 쏟아지더라고요. 네? 그러나 직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모습을 보고 논평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저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직업 중에는 치욕적인 직업입니다. 아, 지금 평론가 직업이 치욕적이다? 네. 어떻게 보면 허탈해요. 네. 내가 과연 이렇게 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네. 참, 네. 박근혜 후보나 문재인 후보도 힐링 캠프에 나가지 않았습니까? 나갔죠. 네. 이분들도 그러면 좀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거죠. 잘못된 겁니다.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판단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네? 좋은 얘기만 하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금 연예인을 뽑는 게 아니에요. 국가 지도자를 뽑는 겁니다. 네? 네. 연평도가 포격당할 때, 천안함이 폭침당할 때, 금강산 관광지에서 우리 대한민국 주부가 인민군이 쏜 총에 의해서 피살당할 때 과연 국가 최고 지도자는 어떤 결단을 내리는가? 어떤 결단을 내리는 대통령을 우리는 뽑아야 하는가 하는 엄숙한 과제 앞에 있는 겁니다. 네. 그 말씀하시죠. 주변에서 이제 힐링 캠프 보고 주변의 반응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좀 들어보셨습니까? 반응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그 포격 속에서 외로운 결단, 고독한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게 대통령이라 말씀하는데 참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게요. 조만간 말하겠다. 네. 그 조만간이 언제입니까? 태평양 앞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태평양 앞바다에서도 그물로 고기를 잡을지 낚시로 고기를 잡을지 계속 고민 중이고 조만간 그물로 잡을지 낚시로 잡을지 내가 말하겠다. 이건 말이죠. 정말 국민을 졸로 보는 거예요. 근데 태평양 네? 앞바다에서는 그물로 잡아야 됩니까? 진짜 낚시를 해야 됩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잘 모르겠죠. 네.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태평양 앞바다에 가기 전에 네. 그물인지 낚시인지를 결심을 해야죠. 네. 가기 전에. 네. 그래서 미리 준비해가지고 가가지고 그물을 던질 것인가, 낚싯대를 한 5개 탁 할 것인가 결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네.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많이 배웠다고 하는 지식인을 만나볼수록 저는 개인적으로 무책임하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안철수 원장을 네. 직접 만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만 네. 제가 안철수 평전도 쓸 수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노력이. 그러니까 안철수를 알고 있는 여러 사람들을 만났다는 뜻으로 이해합니까?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네. 제 나름대로 인간 탐험을 했지요. 아, 안철수를 지금 만나본 분은 손에 5명 안팎입니다. 네. 개그맨 김재동, 네. 네? MBC 시선집중 진행하는 저 손석희 교수, 네. 안철수 아버지, 네. 안철수 어머니, 네. 윤여준 장관, 네. 김종인 장관 6명이군요. 네. 네? 한 20명 될 겁니다. 네. 과연 안철수 교수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뭘 알고 있다는 겁니까? 네? 안철수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저는 2사람이라고 봐요. 네. 안철수 본인. 안철수 본인과 가끔 언론에 나오시는 지금 부산에서 그 병원 하시다가 최근에 문 닫으셨다는 안철수 아버님. 네. 아버님. 이 2분 아니가 생각돼요. 네. 안철수 부인께서도 안철수 교수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를 때 인터넷 쳐봐서 안다는 거 아니에요? 아, 핸드폰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런데 도대체 안철수 교수가 나이가 50이고, 네? 서울대학교 융합기술대학원 원장이고, 네. 백신 나눠주고, 기부재단 만들었고, 이거에 아는 게 뭐 있습니까? 국민들이.
그래도 다 좋은 일 하셨잖아요. 자, 그래. 그러면은 네. 50세 서울대학 교수에 기부재단에 이거 백신 나눠준 거 저 인정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대한민국 대통령을 뽑아야 된다? 그래서 검증을 나는 안 하겠다? 검증을 당연히 해야죠. 그런 사람들은 많다는 뜻이죠. 그런 사람은 지금 차고 넘치고 있죠. 네. 지금 대한민국의 수준이라는 것은 50대에 그 정도의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네. 또 안빨에게 묻는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안빨. 그렇죠. 그게 뭡니까? 안빨은 안철수 원장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제가 지난번에 이런 말씀을 이 자리에 드렸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정치 부기자, 정치 칼럼니스트를 하면서 글을 쓰면 가장 격하고 가장 광포한 반응을 보이는 집단이 세 집단이 있는데, 네. 그게 과거 김대중 대통령의 동교동계 지지층, 네. 그 다음에 노사모, 그 다음에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박사모였다. 박사모. 그런데 제가 이번에 겪어보니까 이른바 그런 팬 그룹이 네. 이들을 압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안철수 원장의 팬들이 네.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미 노사모나 노빠의 짝퉁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어디다 글을 쓰든 간에 들어가가지고 그야말로 악플 달고 인격 매도하고 욕하고 온갖 악담 쏟아붓는 이것을 이번에 겪으면서 소름이 끼쳤습니다. 네? 그거 다 읽으세요? 안 읽습니다. 네. 그러나 네. 정신건강을 위해서 네. 그러나 이분들한테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왜 평가를 하고 안철수 교수는 대한민국에서 무슨 성역이냐 이거예요. 지금 대통령도 동네북처럼 비판을 받고 있는 이 마당에 왜 안철수 교수에 대해서는 비판할 수 없습니까? 비판할 수 있죠. 비판의 자유가 있는 거죠. 언론의 자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안철수 교수한테 검증을 받으라고 한 얘기가 뭐가 잘못됐길래 그렇게 인신공격과 악담을 하는 겁니까? 그 얘기는 이제 뭐 그만하시죠. 네. 네. 하여튼 댓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여튼 댓글 때문에요. 가슴 아픈 일이 많습니다. 네. 자, 그래서 논리도 없이. 네. 그래서 수많은 연예인들이 자살하게 된 거 아닙니까? 네. 저야 뭐 그럴 리 없지만은. 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안철수 교수가 지금 이 시점에서 정말 자신을 되돌아보고 자신의 표현대로. 네.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네. 어떻게 내려야 됩니까? 저는 대선 출마를 저는 포기한다고 합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안철수 교수는 대통령감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교수로 복귀해서 네. 본연의 연구자의 길로 돌아가는 것이 개인 안철수와 국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모두 행복한 선택 아니냐. 불행한 길을 걷지 않는 길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 정말 대한민국 IT 영웅 안철수라는 교수 같은 분이 이런 정치판에 들어와서 이렇게 불명예를 뒤집어 쓰는 일은 좀 없었으면 하는 제 나름의 생각이지요. 안철수 원장을 진심으로 생각해서 하시는 말씀입니까? 좀 그러고 싶어요. 네. 정말 대한민국도 이제 건국한 지 60여 년이 지났는데 네. 세계가 자랑하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국가가 됐는데 네. 정말 각계에서도 존경받는 꼭 정치를 해야만 가문의 영광이 아닌 나라가 잉태했습니다. 그런 수준이 된 거죠. 네. 대한민국의 국격이. 그래도 뭐 또 본인이 원하시면 나오시는 거죠, 뭐.
그죠? 대통령 나올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그분의 네, 선거권, 비선거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분의, 대표님도 나올 수 있는 권한이. 저는 안 나옵니다만. 네. 그분의 선택의 자유이죠. 네. 오늘 그 이명박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한 대로 어떻게 보면 지금 좀 불행한 상황이 도래했기 때문에 친인척 비리라든가 측근 비리 네. 때문에 어떻습니까? 오늘 대국민 사과가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어떻습니까? 저는 볼 때 시기적으로 늦었지요. 네. 지난번에 나와서 오래전부터 계속 사과하셔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하셨죠. 제가 주장을 했죠. 네. 사과를 빨리 하고 네. 철저한 수사를 약속해야 한다. 네. 근데 늦었습니다. 시기적으로. 네. 그러나 또 대통령의 현직 대통령의 현직 대통령의 불행을 지켜보는 저와 국민들의 마음은 참담했을 겁니다. 네. 자, 정말 대한민국 대통령은 왜 이렇게 예외 없이 이런 길을 걷는가? 네? 참담한 일이에요. 네. 남은 임기라도 정말 이제는 더 친인척과 측근 비리를 샅샅이 뒤지도록 그래서 임기 내에 처벌하고 깨끗이 설거지하는 것. 네. 그것이 남은 임기의 저는 도리라 봅니다. 네. 못하신 얘기 많지만 네. 그래도 요 한마디는 꼭 하고 가겠다. 30초 드릴까요? 네. 네. 정말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저는 호소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대통령을 뽑는 문제, 대통령 선거는 정말로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자, 우리가 세계경제 10위권에 대통령을 과연 뽑느냐, 아니면 연예인을 뽑느냐, 정말 국민들이 결단하고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안철수 원장이 연예인은 아니시죠? 네. 학자죠. 교수님이니까 지금. 그죠? 네. 예, 그냥 연예 프로에 한번 나온 거죠. 말씀하시죠. 예. 여기서 인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이 무슨 말을 할 때요, 높은 사람의 권위를 잠깐 빌리면 그 말에 힘이 생깁니다. 상대방이 말 못합니다. 이 얘기는 내 얘기가 아니야. 서울대 박사님이 한 얘기야. 이러면 바로요, 권위가 서죠. 상대방에서 아, 그러니 그냥 조용해집니다. 얼마 전 박근혜 후보가 5.16 옹호 발언을 하면서요, 나 말고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다. 네, 그분들도 다 잘못된 거냐?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나오시는 분입니다. 지금 서울대 박효정 교수입니다. 5.16에 대해 박근혜 후보의 철학을 제대로 알려면 이분부터 만나봐야겠습니다. 58초 후에 뵙겠습니다.